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보통 과학계에 알려진 가장 큰 수강류로 꼽힙니다. 발견된 표본의 크기는 길이 11에서 12m, 체중 7에서 9톤 범위에 있으며 몇몇 표본은 그보다 더 거대했죠. 그렇다면 가장 큰 티렉스는 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은 최근 그 크기가 드러난 역사상 최대의 티렉스, 코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고생물학자 그레고리 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종 분류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세 종으로 나눠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충격적인 주장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보다 더 관심을 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BHI6248, 코프라 이름 붙은 표본에 대한 내용이었죠. 지난 2000년 블랙힐즈 기관에서 발견한 코프는 상악골, 척추, 대퇴골 등 전신의 10% 정도가 보존된 성체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보존율의 티렉스 화석 정도로 느껴지실 텐데요. 녀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바로 그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위턱뼈, 63cm에 달하는 대퇴골의 둘레 등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티렉스보다 훨씬 큰 수치를 자랑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허벅지뼈라 불리는 대퇴골은 동물의 체중을 직접 떠받드는 역할을 하는 뼈입니다. 보통 체중이 무거운 동물일수록 대퇴골의 둘레도 증가하며 이를 역이용해 둘레로 동물의 체중을 구할 수도 있죠. 이는 멸종된 동물인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녀석의 대형 표본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보통 8.5에서 8.9톤 정도의 체중이 나오죠. 하지만 6248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녀석의 대퇴골 둘레인 63cm를 계산식에 넣으면 무려 10.6톤에 달하는 체중이 산출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동물의 체질량을 추정함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현재는 GDI와 같은 더 나은 방법의 등장으로 잘 쓰지 않죠. 동물의 3D 모델을 만들고 부피를 구한 뒤 밀도를 곱해 체질량을 얻는 이 방법은 표본별로 실제와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는 최신 연구에서 갱신된 동물의 신체 밀도, 근육량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대퇴골 추정으로 구한 값보다 약 8에서 17% 정도 무겁게 나옵니다. 이를 감안하면 코프의 덩치는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녀석의 등장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알려진 가장 큰 수강류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코프가 다른 티렉스와 비슷한 신체 비율을 지녔더라면 GDI로 구한 녀석의 체중은 11에서 12톤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죠. 저는 대퇴골에서 벗어나 녀석의 다른 뼈와 두개골에 주목했습니다. 다리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대퇴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골과 비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죠. 이를 이용해 코프와 스코티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프의 대퇴골은 다른 두 표본에 비해 다소 짧습니다. 하지만 경골과 비골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리의 길이는 더 길었죠. 일반적으로 같은 종내에서는 몸집이 큰 개체일수록 다리의 길이도 긴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코프의 몸집이 나머지 둘보다 더 컸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턱뼈, 즉 상악골의 크기를 살펴봅시다. 다리뼈와 마찬가지로 같은 종이라면 덩치가 큰 개체일수록 두개골도 크기 때문에 동물의 상악골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생전 크기를 구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성체가 되며 어느 정도 성장이 마무리된 티라노사우루스는 나이가 들수록 두개골이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22세의 젊은 성체인 스코티보다 28세의 늙은 성체인 수의 두개골이 더 길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코프의 두개골은 수보다도 확실히 더 길었습니다. 화석화된 부위를 기준으로 무려 11.4%나 거대했죠. 개체마다 두개골과 몸 길이의 비율이 달라 확신할 순 없지만 일단 코프의 두개골은 알려진 어떤 티렉스의 것보다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녀석은 수보다도 두개골이 큰 초대형 개체였을 것이며 긴 길이로 보아 거의 30세에 달했을 만큼 늙은 개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수를 기준으로 코프의 길이와 체중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보존율을 자랑하는 수는 길이 12.3m, 체중은 10톤에 달했습니다. 일단 코프의 다리 길이를 수와 비교해 전체 몸 길이를 추정해 볼 텐데요. 대퇴골과 비골, 경골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코프의 다리 길이는 수보다 3.1% 정도 깁니다. 둘의 신체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를 전체 몸 길이에 대입하면 약 12.7m라는 값이 나옵니다. 또한 이를 체중으로 넘기면 수보다 9.7% 무거운 수치가 나오며 이는 약 11톤에 해당합니다. 만약 대퇴골 둘레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약 11.4톤이라는 경이로운 체중이 나오죠.
스코티를 이용해서 체중을 계산해도 약 11.7톤으로 결과는 비슷합니다. 여담으로 이 추정치는 유명 고생물학도인 랜덤 다이노스가 처음 제시했던 수치이기도 합니다. 학계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고생물학자 스콧 하트만과 탐사튜브 채널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에릭 스나이블리 박사 역시 코프의 이런 추정치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즉,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을 기준으로 녀석의 크기는 대략 길이 12m 후반, 체중은 11에서 12톤 범위에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역대 최대 크기의 티라노사우루스였던 것이죠. 참,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녀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수와 스코티를 기준으로 코프의 두개골 길이를 계산해보면 대략 168에서 171cm라는 놀라운 값이 나옵니다. 물론 코프의 두개골은 상악골의 일부라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크기를 고려할 때 확실히 160cm는 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에도 수를 토대로 추정한 치악력은 74,000N에 달하며 최고 속력은 약 21km/시간의 값을 자랑합니다. 재밌게도 조만간 또 다른 초대형 표본 베르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인데 녀석 역시 스코티보다 확실히 거대한 괴물이었다 하니 기대되지 않을 수 없군요. 놀라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성장에 대한 새 연구에서 코프의 다른 부위 사진도 공개될 예정이라 합니다. 아마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스케일 바와 함께 찍힌 화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정확한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크기 추정치가 늘어나며 티라노사우루스를 추격하나 했더니 녀석은 이번에도 두 도전자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하며 왕좌를 지켜내었습니다. 과연 이 경이로운 동물은 얼마나 크게 자랐던 것인지 또 얼마나 강력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군요.